슈필라인이 옷이 바바리 코트가 땅에 떨어집니다. 그때 융이 바바리 코트를 주워서 손으로 털어줍니다. 그때 슈필라인이 아주 고함을 지릅니다. 으아! 아! 아! 융이 깜짝 놀랐죠. 왜 저럴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희 TV의 김덕희입니다. 오늘은요, 영화 데인저러스 메소드로 알아보는 프로이트와 융에 대한 얘기를 펼쳐볼까 합니다. 프로이트는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물론 상담 심리 또 관련 학과들은 프로이트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죠. 관련 학과 공부 안 하신 분들도요, 프로이트는 들어봤을 겁니다. 융은 닦는 융이 아니에요. 융은 프로이트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프로이트와 융과의 관계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참고로 융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내용은 MBTI예요. MBTI. 그래서 마이어스 브리그스가 만든 성격 검사가 융의 분석 심리학을 이용해서 만들었다. 그래서 분석 심리학의 대가 MBTI의 기본 원조 융에 대한 얘기들 펼쳐볼까 합니다. 프로이트는 누구인가? 프로이트의 고향은 원래 이제 체코입니다. 체코에서 태어나서 어려운 집안이에요. 배경이 어렵게 사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돈을 벌기 위해서 독일로 갔다가 또 독일에서 돈을 못 벌어서 오스트리아로 이렇게 와서 오스트리아에서 정착을 하게 됐고요. 참고로 아버지는 더 카리스마가 있어요. 카리스마가 있고 또 돈에 대한 결핍도 있고. 이 프로이트는 이제 7형제입니다. 7형제의 장남이니까요. 장남에 대한 또 컴플렉스도 있겠죠. 그래서 양가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하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또 그 사랑이 관심과 집착으로 가서 또 굉장히 프로이트가 힘든 어려운 시절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공개가 되지 않는 내용이지만 프로이트 아버지가 나무에 프로이트를 묶어놓고 체벌을 가하고 말을 안 듣는다고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프로이트가 아버지에 대한 굉장히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 증오하는 마음도 있으면서 이렇게 커서 내면 세계가 복잡한 성장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프로이트의 아버지가 또 카리스마가 뭐 10배, 100배 더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바람을 펴서 첩을 몇 명 들어서 아주 복잡한 이 가정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장남이니까 사랑과 집착 이런 속에서 성장을 했고요. 그래도 어쨌든 아버지가 카리스마가 있으니까 아버지를 뭐 따라야지라고 했는데 12살 때 이 건달들을 만납니다. 이 골목에서 건달들이 아버지 모자를 툭 치고 갔네요. 근데 아버지가 이 새끼들하고 할 줄 알았더니 아버지가 아무 말도 못하고 이렇게 쭈그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별거 아니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서는 적개심이 내면에 있는 적개심이 또 확 올라와서 아버지의 사이가 확 틀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에 있는 내면의 결핍 이런 본인에 대한 이 얘기를 본인 스스로 임상의 대상자가 돼서 이런 정신분석에 대한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정신과 의사가 됐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됐고 또 심리학자가 됐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신분석학의 창시자다. 본인이 정신이 뭐가 이상이 있으니까요. 본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얘기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웬만큼은 타당도가 있다 이겁니다. 하지만 본인 얘기이기 때문에 또 거꾸로 타당도가 완전히 있지 않다. 본인 얘기이기 때문에 개인의 얘기이기 때문에 웬만큼의 타당도는 있지만 또 전체 범위로 확대해서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 또 이런 단점이 있겠죠. 원래 프로이트의 제자 융은요. 정신분석이라는 말을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정신병 분석이라고 해요. 정신병 분석. 정신병 분석이 맞죠. 근데 프로이트가 왜 싫어할까요? 자기 얘기인데 그럼 내가 정신병이야? 정신병을 분석했어? 그래서 병자를 빼면서 사이가 틀어지게 됩니다. 프로이트는 성적 욕구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성적 욕구를 리비도로 갑니다. 리비도.
이 리비도가 인생의 전부다. 성적 욕구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결정되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프로이트가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결정론을 강조했죠. 0세에서 5세까지의 성장 과정이 인생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5살짜리가 어떻게 성적 욕구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대상이 부모예요. 부모로부터의 성적 욕구. 그래서 엘렉트라 컴플렉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또 여기서 또 나오는 얘기들이죠. 믿거나 말거나 프로이트가 한 얘기니까요.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프로이트가 얘기한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인간은 무의식에 이런 것들이 작용한다. 그래서 빙하의 밑에 있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성적 욕구, 성적 활동들이 이루어지면서 인간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진다라고 프로이트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실제 얼굴이 프로이트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인데요. 여러분이 딱 보더라도요. 카리스마 장렬하죠. 막 눈에서 레이저가 막 팍팍 나옵니다. 뭐 진짜로 얼굴에서도 진짜 에너지가 기운이 팍 얼마나 세게 보입니까? 손 보면요. 말보로 담배를 항상 피고 있습니다. 상담할 때도 피고 있고 연구할 때도 피고 있고 항상 인생에 말보로를 입에 묻고 있습니다. 그럼 본인 얘기니까 본인이 임상 대상이니까 구강기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구강기 입의 욕구의 충족이 어렸을 때부터 안 돼 있다라고 하면요. 어렸을 때부터 애정결핍이 있구나라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프로이트 모습을 보게 되면 구강기에 문제가 있다, 애정결핍에 문제가 있다. 눈, 카리스마가 있지만 반대로 열등감이 있다. 꼰조가 있죠. 이렇게 막 꼰조. 이렇게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프로이트는 결국 외로운 독재자로 남습니다. 후계자 융도 떠나가고 아들러로 떠나가고 뭐 그래서 이런 내용들 이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너무 또 자세히 하면 여러분들 또 공부가 되니까요. 이런 얘기를 바탕으로 만든 것이 영화 데인저러스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자, 프로이트와 융 그리고 그녀가 문제이다. 자, 그녀가 슈필라인입니다. 아주 실질적으로도 미인이라고 하더라고요. 마르고 미인. 슈필라인, 프로이트, 융 이 삼각관계로 이루어지다가 이제 이각관계로 갑니다. 이거는 이제 공개되지 않은 내용인데요. 프로이트와 슈필라인은 아주 오랫동안 상담자와 내담자를 만났습니다. 모든 연구는 슈필라인의 기본 자료를 갖고 만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상담을 통해서 내담자와의 이런 대화를 통해서 하다가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프로이트가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너무 복잡해요.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내담자가 어떤 문제가 있길래 문제가 커요. 이 어떤 문제가 있길래 이 프로이트가 슈필라인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건 그만큼 뭐예요? 자료를 임상 데이터를 만들기는 좋죠. 근데 한계를 느껴요. 근데 끝나기 전에 프로이트와 융이 끝나기 전에 완전히 끝나기 전에 융에 대해서 이제 끝나기 전에요. 융은 참고로 짧게 말씀드리면 배경은 목회자 집안이에요. 아버지가 목사예요. 그리고 부인이 아주 귀족, 아주 부잣집 딸이에요. 그러니까 재벌이 많단 말이에요. 재산이 많아요. 재벌집 딸이에요. 그래서 부인이 재벌집이기 때문에 재산을 많이 받아왔고 또 아버지는 목회 가정이고 또 공부도 잘했고 똑똑해 보이지 않습니까? 부르죠. 빠따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이런 관계에서 프로이트가 융에게 너 엿먹어봐. 그러면서 프로이트와 슈필라인의 애정관계가 조금 생길 때 프로이트가 슈필라인을 차버립니다.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까 훌륭한 의사를 붙여줄게 라고 하면서 슈필라인을 융에게 보냅니다. 융은 부르조하고 많이 배웠고 똑똑하고 하니까 스승이 못한 걸 내가 해야지 라고 하면서 슈필라인을 받아줍니다. 받아주면서 문제가 시작되죠.
프로이트와 융, 이제 이런 영어의 제목입니다. 항상 상담할 때도 말보로 담배를 입에 물고 있습니다. 잘 때만 빼고 물고 있습니다. 눈매 보세요. 카리스마, 열등감 쫙 있죠. 융도 마찬가지죠. 반항기가 있죠. 그래서 서로 이런 관계로 결별이 끝나기 전에 프로이트가 너 엿 먹어봐 라고 하면서 슈필라인이 가게 되는데, 영화의 제목의 가장 포인트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프로이트가 엿 먹으라고 간 거니까 내담자가 어떤 병이고 왜 문제가 있고 어떤 자료인지 본인이 연구한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보냅니다. 내가 힘든 내담자니까 네가 치료해봐. 그것까지예요. 융은 사전에 아무 지식과 배경이 없습니다. 그럴 때 첫 장면에서 융과 슈필라인이 만날 때 슈필라인이 옷이 바바리 코트가 땅에 떨어집니다. 그때 융이 바바리 코트를 주워서 손으로 털어줍니다. 그때 슈필라인이 아주 고함을 지릅니다. 으아! 아! 융이 깜짝 놀랐죠. 왜 저럴까? 그러면서 융이 내담자를 진단할 때 슈필라인은 분명히 결벽증 환자구나. 옷이 떨어졌고 먼지를 털 때 이때 못 견디는 히스테리 증상을 보인다. 결벽증 환자구나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벽증이 아니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매조키즘이라고 하죠. 매조키즘. 성적으로 이렇게 막 피약적 이 성적 흥분을 일으키는 매조키즘이에요. 그러니까 바바리 코트 옷을 털 때, 그때 옷을 털 때 때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본인이 흥분하는 거예요. 절정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 절정함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융은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야, 이거 진짜 힘들겠구나. 이거 복잡하겠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을 진행하면서 상담의 첫째 단계, 상담자와 내담자는 애정행위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게 상담의 윤리 강령인데, 그 윤리 강령을 잃어버립니다. 둘이 이렇게 상담하면서 내연 관계로 발전을 하게 되죠. 근데 슈필라인이 이 메조키즘, 피약적 성적 이상증을 느끼는 것은요, 영화에서나 우리 책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지가 어렸을 때 학대를 해서 그 학대 때문에 피약적 성적 도착이 생겼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뒷얘기입니다. 뒷얘기는 그게 아니다. 아주 평범한 집안에서 슈필라인이 너무나 착했기 때문에 집안에서 관심을 못 받았다. 근데 어느 날 공부하는 방에 아버지가 들어왔다. 그래서 아버지가 잘 지내니? 근데 관심을 받기 위해서 못 지내요! 이렇게 한마디를 했다. 너무 착했기 때문에. 근데 아버지가 갑자기 반항하는 거야? 라고 딱 뺨을 때렸다. 그 뺨을 때리면서 아빠가 나를 관심을 갖는구나. 접촉에 대한 이 사랑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들어와서 그때부터 맞는 거에 대한 쾌감, 관심을 받구나 라고 해서 피약적 성적 도착증이 생겼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누가 맞는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다 죽었거든요. 그런 이제 썰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슈필라인과 융에 대한 관계에서 어느 날 둘이 친해지면서 슈필라인이 비가 몹시 내리는 날 유혹을 합니다. 옷을 벗고 채찍을 주고 나를 때려달라. 융은 정말로 융 입장에서는 흰색이죠. 집안 배경이 목회자 집안에다가 온 집안에 아버지는 목사에다가 또 귀족 딸에다가 이런 부르주아의 계층 정통파 집안에서 슈필 어떤 이상한 여자가 나타나서 옷을 벗고 때리면서 성적 유혹을 하는데 넘어갑니다. 그래서 성적 관계를 맺죠. 비가 쫙 내리고 폭풍이 몰아치는 그 날에 성관계를 하게 되는데 그 성관계를 하는 그 장면을 칼융의 부인, 귀족의 딸이 보게 되죠.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깜짝 놀라지만 참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표현도 안 하고 참습니다. 그래서 융의 부인은
참습니다. 융의 부인이 에마입니다. 에마. 우리나라 에마 부인이 생각나네요. 에마 부인은 못 참지만 융의 부인 에마는 참습니다. 융은 완전 범죄인 줄 알고 계속해서 슈필라인과 이렇게 변태적인 성행위를 즐깁니다. 그러다가 슈필라인이 정성을 다해서 치료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치료를 하고 상담을 하고 하면서 자각, 깨달음을 얻습니다. 슈필라인이 이게 문제구나, 뭐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문제가 있구나 라고 하면서 본인의 치료를 위해서 공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융과 이별을 하고 혼자 유학길을 떠나서 또 심리학의 대가가 됩니다. 그리고 정신과 의사가 되죠. 자, 여기서 잠깐 프로이드와 관계된 사람들, 프로이드, 슈필라인, 융 다 심리 상담을 하다가 정신과 의사가 됩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가 돼서 융한테 돌아오면서 거리두기를 하죠. 근데 벌써 융은 뭐예요? 육정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슈필라인을 못 잊어 합니다. 하지만 슈필라인은 융을 떠나가죠. 이제 거리두기, 분별력이 생긴 거죠. 그러면서 다시 슈필라인은 떠나가고 융은 고독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와요? 다시 에마한테 옵니다. 그래서 에마가 또 바다처럼 다 받아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노후에는 장미꽃을 키우면서 정원에서 에마하고 이게 잘 사는 이렇게 엔딩이 되지만 아마 내면 속에는 슈필라인을 기다리지 않았나 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런 내용들 여러분 요만큼만 얘기를 할 거예요. 영화 데인저러스 메소드 한번 상담 심리학을 배우는 분들은 기본 패스 영화입니다. 그리고 안 배우신 분들도요 인간의 내면 세계를 알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담 심리학 또는 정신분석 이론을 알아가는 또 영화를 통한 또 재미있는 사건들을 알아보는 또 삼각관계 프로이트와 융과 그녀와의 삼각관계를 알아보는 그런 시간 가졌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보시고요. 지금 제가 막 몰입을 해서 땀이 좀 나네요. 제가 땀이 흘린 만큼 여러분 좋아요, 구독 빵빵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주제를 갖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